여성가족부지만 가족 업무가 거의 없잖아요. 여가부가 성평등 관련해서 초라할 정도의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부처였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젠더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한 건데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여성 운동가들이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뭐 성희롱, 성매매 이런 식의 그 젠더폭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되게 이제 강하게 하기 시작했고, 여성가족부가 없었다면 그걸 받아서 법적 근거 마련하고, 특히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는 굉장히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여성폭력 방지법 제정을 했죠. 젠더폭력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했고,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2차 피해 방지 책무 이런 거 명문화한 거,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법적 지원,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 저로서 좀 중요하게 여성가족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는 성인지 통계, 그거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성평등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로서 이게 통계가 보여줘야지만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설득이 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더 정밀한 통계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다른 이제 부처의 통계들을 계속 분석하고 또 재생산해내는, 가공해내는 역할을 더 해내야 될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사회 여성가족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는 정부 부처에서 여성가족부는 달라야 돼요.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 기대 수준에 맞서서 앞장서 나가는 느낌이 사실은 들지 못했던 거는 저는 이 여가부 무용론의 굉장히 중요한 뼈아픈 부분인 것 같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의 영역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아주 큰 기본적인 영역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부처였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가부의 역할을 보면 그런 어떤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역할 외에는 독자적인 영역이 거의 없고, 다른 부분은 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가 주로 다 관할하면서, 사실 여가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여가부 장관한테 맡겨놓은, 그러니까 이 성평등 문제를 국가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의 기본적인 한계가 여가부 무용론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지만 가족 업무가 거의 없잖아요. 아동보호라든가 노인복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보건복지부 쪽으로 가 있고요. 영유아 보육이나 뭐 이런 핵심 아동학대나 뭐 이 모든 게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 여성가족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의 허상인 거죠. 돌봄노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 프레임을 바꾸는 문제잖아요. 전반적인 이 사회 서비스에서 영역에서의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 플랜이 안 나오죠. 이 여성들의 삶, 여성들의 이 변화되는 어떤 의식, 그 다음에 가족 구조,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 잘 반영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워야지만 되는데, 사실 관련된 영역이 거의 없어요. 여가부가 성평등 관련해서 성평등 부서라고 얘기하기에도 정말 초라할 정도의 업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뭐 고용 쪽은 뭐 거의 하고 있지 않고 경력단절의 일부 부분, 그러니까 새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경력단절 관련 일부 부분만 사실 담당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 젠더폭력 관련한 지원 말고는 고유 업무가 거의 없고, 뭐 지원에 있어서도 뭐 범죄 피해자 기금은 또 저쪽 법무부에 가 있고, 뭐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성평등 업무 니네 왜 잘 못하니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 있긴 하죠. 이 여성의 어떤 자기결정권, 성재생산권 이런 것들, 특히 낙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건강권의 이슈하고 연결이 굉장히 크게 되죠. 크게 되는데 그런 식의 접근을 우리 사회는 안 해왔죠. 건강을 담당하는 이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여성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점을 가지고 이 통계를 내보고 그것을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단위가 없잖아요. 뭐 정책과 관련된 건 거의 없죠. 다 그냥
거기 종사자들 임금으로 다 나가는 거고요. 뭐 청소년 쪽이 또 워낙 포션이 크고 기본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돈들 그런 식으로 다 나가는 거고요. 사실 뭐 그냥 여가부가 그 예산만으로도 뭐 마포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죠. 이렇게 키워놓고 뭐 이게 성평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닭이 먼저인지 이게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준으로 성평등 문제를 감당해 왔는데 한편으로는 막 이제 여성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현실과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떼면은 여성 노동, 돌봄 노동 이런 식의 가장 젠더적 관점이 필요한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해결해내기가 어렵죠. 오히려 사실은 아동 보육 정도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육아휴직부터 하나를 설계할 때도 그렇고요. 육아휴직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의 경쟁력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도 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별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총체적인 고민을 하면서 설계가 돼야지만 여성들이 이 아이를 낳는 그런 선택들 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족의 다양성이잖아요. 요번에 이제 뭐 사유의 선택이 있었지만 그런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게 같이 들어가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여성은 더 이상 가족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지 않고 노동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이제 이 삶을 설계하는 확실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변화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담아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가부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부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을 리드해 나가고 다른 부처하고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 방향 속에서 여성 노동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고민을 할 그러니까 단위가 없어요. 여성 고용과 하나예요. 그런 거 하려면 실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그런 식의 조정 능력으로 들어가려면, 그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부처 하나가 뭐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게 좀 더 힘 있는 대통령과 함께 이제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특히 성별 영향 평가라든가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중해내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사실 뭐 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뭐 진행이 잘 안 됐죠. 해외학 시위가 있고 나서 국무총리하고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에 현안 보고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페미니스트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왜 이런 시위를 하게 됐는지까지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것에 논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의 관심을 대통령이 가지고 1년에 한 몇 번이라도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이게 지휘를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구조만 된다면, 성평등위원회가 이거를 조정해내고 뭐 모니터링 해내고 지시하고 뭐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해낸다면 여기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구구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일이죠. 새 대통령이 결정해 주면서 자기의 어떤 비전과 전망을 풀어내겠다라고 해내야지만 가능한 일이긴 맞아요.